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과학 2단원 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학에서 이제 힘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과학에서의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일상에서 쓰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는 힘들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잖아요. 뭐 또 아는 것은 힘이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게 되고 등등 되게 다양한 형태로 많이 쓰는데 과학에서는 그 다 갖다 그냥 좀 생각을 좀 잠시 적어두시고요. 딱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모양이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 물체가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저 두 가지가 둘 다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만 생각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만 우리는 힘이 작용한다 요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힘을 물체한테 작용을 하게 되면 모양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좀 해주세요. 밀가루 반죽이 있다 칩시다. 밀가루 반죽 막 쪼물쪼물한 거 있잖아요. 거기한테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 모양이 변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 힘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는 이렇게 고무줄 있어요. 고무줄이 쫙 있는데 고무줄을 쭉 눌려요. 그럼 늘어나겠죠? 모양이 변화한 겁니다. 힘을 가해서요. 세 번째로는요, 고무공을 찌그러치려는 게 있어요. 이제 고무공 말랑말랑한 게 있으면은 힘을 꽉 가하면은 찌그러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힘이 작용한 경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종이를 찢어요. 찢으면 이제 종이가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왜 달라졌어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가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예시고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물체에 힘을 가하면은 모양이 변한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때도 우리는 물체에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굴러가던 공이 멈춥니다.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끼익 하고 멈춰요. 왜 멈출까요? 바닥하고 요 공 사이의 어떤 마찰 때문에 멈추게 되겠죠, 그렇죠? 마찰이 작용하는 힘,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얘네가 이제 멈추게 됩니다. 마찰력은 우리가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멈추는 이유도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운동 상태가 처음엔 어떻게 됐어요? 굴러갔죠? 속력이 있었죠? 근데 속력이 멈추면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운동 상태가 변했다. 그럼 힘이 작용한 거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자전거의 뒤를 밀어서요. 더 빨리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딱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밀어봐요. 그러면 더 빨리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고 있는데 뒤에서 뭘 한 거예요? 힘을 가한 거죠. 힘을 가하면은 느렸던 자전거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도 있어요. 사과 같은 거를 나무에다가 이제 나무에 이제 열렸다고 했을 때 이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공 같은 걸 위에다가 놓더라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질 때 잘 보시면은요, 떨어질 때 속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집니다, 그렇죠? 점점 빠르게 떨어져요.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져요.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요. 왜 그래요, 그거? 뭔지 알아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기 때문이죠. 혹시 아나요? 중력이라는 좀 엄청난 힘 때문에 사과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를 시킬 때 우리는 다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 상황에서는요, 저 모양 변화와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을 찬다. 굉장히 많은 공이 있어요. 야구공이나 또는 축구공이나 농구공이나 그런 거를 치거나 찰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둘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공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를 내가 쳤어요.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쳐볼게요. 이렇게 쳐볼까? 이렇게 쳐볼게요. 그럼 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쵸?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공이 있는데 쳐요. 치면 어떻게 돼? 꾹 눌리겠죠, 일단은. 눌리면서 일단 모양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반동에 의해서 튀겨나가요, 이렇게, 그쵸? 다시 꾹 하면서 눌렸다가 모양이 변화됐다가 어떻게 돼요? 슉 날아갑니다. 운동 상태까지 동시에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네요? 그래서 이때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땅 치는 것도 모양 변화와 운동 변화가 동시에 생긴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가 이제 팍 가다가 이제 꽝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이따 말았다 치면은 꽝 하면은 꽝 꾸지지지지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자동차가 가다가 움직이고 있다가 일단 멈췄죠, 충돌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멈추는 과정에서 잘 보시면 이제 모양까지 찌그러지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변하는 거, 모양 변화와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도 우리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힘이라는 거를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기호를 하나 쓸 거예요. 그 기호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기호는 아닌데 화살표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한테 힘을 가했을 때는 물체에다가 선생님이 앞으로 화살표를 조금 정확하게 좀 그려볼 건데요. 화살표의 그 부분마다 명칭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걸 잘 찍어야 돼요. 시작점. 오케이? 요 시작점을 잘 찍어야 되는데 요 시작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힘의 작용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화살표의 길이 있죠? 이 길이를 우리는 힘의 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화살표의 방향 있죠? 그거를 우리는 힘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조금 일단 명칭을 좀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힘에 대해서 다룰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좀 하나만 좀 예시를 들어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보통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한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작용점을 찍어주시고 화살표로 이렇게 이제 그 방향과 크기를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물체가 또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뭐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럼 뭐 얘보다는 얘가 더 큰 힘이고 방향은 다 오른쪽이니까 뭐 같은 방향이고 그렇게 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그리고 이제 힘의 우리가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힘의 단위를 우리가 뭘로 쓰게 되냐면요 N이라고 쓰고요 뉴턴이라고 있습니다. 뉴턴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가령 이런 경우에 요거를 뭐 예를 들어 내가 10뉴턴의 힘을 가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요건 작으니까 뭐한 가령 뭐 5뉴턴의 힘을 가했다 이런 식으로 몇 뉴턴의 힘이 작용했다 이런 식으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 혹시 들어봤나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숫자 뒤에다가 붙여서 우리가 힘의 크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예, 뒤에 가서 이제 계속 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화살표 그림 알아두시고 힘이 작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힘의 단위가 뭔지 그 정도만 간략하게 지금은 체크를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다음 내용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네.